예,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정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을 발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코리아 플러스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의 내용과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의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순서는 개회와 국민의례, 내빈 및 토론자 소개, 개회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토론자 발표 그리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의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의 주요 내빈 및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충청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론회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룡시 교통이 다 체증되고 밀려가지고 지금 오실 분들이 못 오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만 해도 한 5천 명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룡시 교통이 다 마비돼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좀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서정문 교육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과 정희순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정 토론자이신 그 세종연구원 한상현 책임연구원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리아 플러스 장영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지원센터 청광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계룡시의회 윤재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코리아 플러스 장영래 편집인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특히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논산 계룡 교육청의 유미선 우리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그 지역의 계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네. 그다음 우리 엄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엄사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가? 아까 뵌 것. 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그 계룡고에서 우리 이석기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의회 또 우리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최은주 장학사님 네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논산계룡 교육청의 또 장학관님인 이진구 장학관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 도로건설과장 김지수 과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우리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저 당진에서 오신 이계양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천에서 오신 예 우리 전익현 의원님,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천안에서 오신 지정근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코리아 플러스 본부장님 김태화 본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송의 김미자 우리 기자님, 네. 예, 그리고 안 와도 될 분이 한 분 오셨네요. 제가 초청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의정토론회에 그 화환하고 축의금하고 김영도 의원은 사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영도 의원 오셨습니다. 논산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우리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위원회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전무님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대영 의원님의 주요 내빈 소개 및 발제자 토론자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초청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자유학년 제도에 대해서 우리 건설해양소방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생뚱맞기는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생뚱맞지 않고요. 우리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디어에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년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한번 참여도 해보고 이름으로 인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디어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극적이고 뭐 선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 방송을 통해서 돈벌이로 활용하는 물론 뭐 돈을 번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은 내용 면에서 좀 더 건전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신문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이 자극적인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은 병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나 아니면 우리 그 의료진들,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정말 가짜 뉴스들을 많이 빠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뭐 책을 보고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오늘 아침에 혹시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아침에 기도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예,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매일 아침에 시동 걸어놓고 차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차 좀 예열 좀 시키는 동안에 멍하니 있느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벌써 5년 됐습니다. 옛날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한 5분 정도 해요. 근데 처음에 기도하니까 30초도 못 하겠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오고. 지금 기도를 하면 이제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대표 기도는 잘 안 해봤지만은 한 두 번 해봤나요? 이제 해봤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돈을 줄 것인가, 뭐 다른 걸로 줄 것인가, 다 중요한데 우리 교회 다니시든 성당에 다니시든 절에 다니시든 기도를 꼭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정말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3초, 5초만이라도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늘어날 겁니다. 예,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앞에서 끌어가려고 하지 말자. 저는 뒤에서 좀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보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 아이를 못 보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뒤에서 나를 안 따라와요. 사실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만 나를 따르라 했어요.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맨날 또 해라는 또 괜찮은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뭐 먹을래? 그럼 저 라면 먹을 거예요. 야, 그건 안 돼. 그럼 왜 물어봤어? 예, 물어보지를 말든지.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혼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놀 수 있도록 어렸을 때는 좀 충분히 그렇게 해서 뒤에서 보살피면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가가 이런 걸 잘한다면 이 길로 가게 해주면 돼요. 예, 맨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옛날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우리 학교 가서 노래 시간에 만약에 쉬는 시간에 유행가 불렀으면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소풍 가서 유행가 부르면 큰일 납니다. 당구장 가면 난리 납니다. 깡패들만 당구장 간다고 그랬습니다. 불량배들만. 극장 앞에서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바뀌는 세대를 우리의 고정관념만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새롭게 저는 변화가 되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학교도 색칠할 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빨간색 칠해자, 파란색 칠해자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는 도색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한번 참여도 시켜보고, 예, 교실 바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직접 참여를 해서 함으로 인해서 가들의 끼를 한층 더 복돋을 수 있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또 한번 다시 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장승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장승재 의원입니다. 집은 서산이고요. 멀리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김대영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었으면은 이 토론회가 더 일찍 개최됐을 것입니다.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최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안전건설 해양 소방 쪽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위원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남도 예산이 약 7조가 넘어가는 거의 8조에 가까운 예산을 42명의 의원이 다루다 보면은 역부족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나눠놓은 것뿐이지 저희 위원회 외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역할 분담을 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혁 의원님의 이번 이 토론회의 주제는 아주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롯이 도정에
또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하고는 지금 만난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분이세요. 대부분이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물밑 경쟁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회가 8분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가장 활발하게 자기 지역의 예산을 뺏어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회에서 의원님들끼리는 김대영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데로 갈 거를 전부 다 계룡으로 뺏어간다고 불만이 굉장한데 그래도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 경험도 있으시고 또 사회 경륜도 있으셔서 의정 활동을 우리 의원회에서 뿐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가장 잘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룡으로 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김대영 의원님 오늘 계기로 지역민들과 더 가까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그런 의견들을 도정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에 다시 재확산 조짐을 많이 보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을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나오는 그런 제안들과 좋은 정책들이 세종 시민을 위해서 충남 도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위해서 좋은 지원들이 되었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영 의원님의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청남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정문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자유학기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정 토론의 주제 발표자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일당 100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떨리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또 도의원님들은 제대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떨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표자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성중학교하고 여기 그전에는 금암중학교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룡중학교로 규명 변경을 하고 공주중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래 공주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장을 한 7년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가서 고교학점제라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또 교육과정 또 평가 예술 전편입학 이런 업무를 맡다가 이번 3월 1일자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새 학교를 경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학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그런 기초 기분이 튼튼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자 동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도 한 6, 7년 전이니까요. 보다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조금 좀 체계적으로 했다는 그런
속에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안 쓰려고 많이 했는데 우리 그 김대영 의원님께서 그 청소년들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주 그 불도저 같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막 저를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게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의 뜻이라면 이렇게 서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고 학교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학교가 변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새로운 것을 해주면 학생들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아이들을 내가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생활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려면 선생님들과의 많은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명령이 안 되고요. 어떻게 당신이 뭐를 원하냐,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합의점 하에 이 교육 과정이 그 운영돼야 그 교육 과정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해야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실 때 또 이 인간관계도 평소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잘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고민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 다양한 하고 싶은 걸 제공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거. 근데 이 자유학기제나 또는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 이런 것을 하는데 보니까 다양하지를 못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금암중학교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수염도 안 깎고 어떤 기자분이 한번 대표라가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셔요. 그래도 솔직히 교장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요, 책 몇 권 팔아달라고 하려나? 이런 속으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되게 또 그러셔요. 그런 분들이 오셔요. 그런데 이제 차 대접하고 이제 적당히 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일어나시면서 기자 동아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게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앉아 보시라고. 그래서 다 앉아서 이제 같이 논의를 이런저런 논의를 합니다. 길게 했습니다. 늦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거다. 이분을 한번 믿고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굉장한 토론을 끝에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대학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대입시에.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이런 것을 아이들이 해놓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요즘에는 이 생활기록부도요, 옛날처럼요 독서 땅, 봉사활동 땅, 이 스펙 땅 이게 아니에요. 이 1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책을 읽고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봉사활동까지 이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아서 가거든요. 요즘에 대학 못 보내는 학교들이 옛날 방식으로 그냥 자율학습 또 뭐 이거 독서 이런 데는 좋은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나는 기자가 되겠다, 나는 방송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런 걸 접해서 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책도 읽고 그 책 속에서 어떤 기사도 쓰고 그러면서 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협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어르신들 하는 홍보를 하고 뭐를 해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봉사거든요.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이 3D가 뭐냐면요, 생활지도부장 안 맡으려고 해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요. 소신 있는 분들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보 안 하려고. 홍보 이 담당 안 하려고. 왜? 글 쓰기 싫으니까. 이 기자님들 쓰시는 이 타이틀 하나만 봐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내용 속에 있는 이게 이 속에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런 걸 볼 때 제가 이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 나중에 이 대학뿐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을 홍보해주고 또 그 직장에 어떤 필요할 때 뭐 윗사람 인사말도 써주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이 미디어 교육이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또 이렇게 청중 앞에 서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신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신문 가지고 계신 지금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이건데 이게 이제 공주중학교에서 있을 때 마지막 이제 교장하면서 이게 제가 했던 건데 이 아이들이요 그 기사를 쓴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어른들요 못 따라가요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을 못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시장님하고 그 대화 나눈 거 이 인터뷰한 거 보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온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해놓은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기자단을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도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 기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규 수업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선생님과 협력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이들 관리해주고 기자 선생님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는 또 한 가지 목표가 뭐였었냐면 아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 학교에서 이 학교 교육 과정을 하면은 이 교육계가 저는 제일 좀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늘 뭐냐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교육계가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결과물을 돌출하는 게 늦어요. 원래는 한 달을 하면 한 달의 결과물, 한 학기 하면 한 학기의 결과물, 1년을 하면 1년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세상이든지. 이 경제만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지 몰라도 그래서 늘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고 학교를 경영을 했습니다. 여기 금암중학교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신문도 있고 TV도 있고 영상, SNS 이렇게 해서 이 미디어 매체를 갖다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신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까지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이 미래 학자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 이제 핵심 역량이 이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 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이 미디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교육 변화는 이 1970년대 사이에서 미디어 교육이 먼저 시작돼서 이렇게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자유학년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학년제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이따가 또 장학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금 대개분 우리가 자유학년제 그러면 꿈, 끼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이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자유학년제는 이제 교과 과정이 있고요. 그 교과 과정 위에 그 진로 탐색, 취재, 예술 이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 이 1학년에는 이 충남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자유학년제로 하는데 시험을 안 봐요. 특이한 게. 근데 여기에 지금 꿈과 끼가 있지만 이 속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수업 방법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수업 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에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들의 자세한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고요. 1년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221시간을 운영합니다. 221시간 운영하는데 그 고등학교는 24단위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그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중고등학교 이루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단위가 줄어서 195시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떠나서 벌써 많이 잊어먹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저기 이제 이 활동 현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이제 계룡중학교, 공주중학교 쭉 가는데 저 끝에 온양중학교 것을 지금 신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온양중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저랑 계룡중학교 있을 때 제가 교장 그분이 교감이었었는데 교장 승진으로 해서 나가셔서 거기서 이걸 또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끝에 공주 영명고등학교를 제가 들릴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었는데 이제 제가 장학관 할 때 도에서 있을 때 이제 이걸 제의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 저기 고등학교도 제가 직접 보니까 아주 교장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학교 신문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기자단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금산에서 그 UCC 영화제를 하는데 몇 년 전이죠. 작년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가서 막 인터뷰도 해오고 체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그 계룡중학교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몇 시간을 바꾸서 교장실에 인터뷰를 하러 온다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 질문하는 것이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생활지도 뭐 구석구석을 다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1, 2학년들입니다. 3학년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질문하다 교장이 답변을 못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나더라고. 아이들인데도 이 아이들 모습보다 굉장히 밝아요. 저기 그 어디야 여기 있죠. 이게 저예요. 저 굉장히 젊었었죠 그때요. 애들하고 이렇게 교장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 3개 학교를 경영하면서 제일 제가 이 인상적으로 남는 게 계룡중학교입니다. 제가 그렸던 이상의 학교를 만들었었습니다. 왜 어느 정도냐면요 아이들 징계까지 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스포츠 클럽을 쫙 했는데 연말에 가서 야 1등하는 팀 뭐라도 해줘야 되나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큰일 나요. 애들 과열돼 갖고 안 돼요. 그래 물 사주고 이런 것만 할게 했는데 끝나고 나더니 몇 명이 왔어요. 오더니 교장 선생님 왜 우리 이거 했는데 우승한 팀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그러길래 야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생회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학생회장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학생회장이 오면 교장 선생님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안 들어갔습니다. 부장들이 왔어요. 그 정도로 학교가 이렇게 됐고 그때 사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처음 이 학생회장단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참관인으로 그게 지금 도교육청 정책이 됐거든요. 이런저런 걸 하면서 지금 현재 계신 감님과 이게 제가 맡아서 이제 모시러 일하러 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교장실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쭉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저는 또 기분이 좋은 게 이 학교 세 학교 이제 작은 학교, 큰 학교, 중간 학교, 남학교 이렇게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제 이름을 이유고 아이들이 저 얼굴을 안다는 거, 교장 얼굴 잘 몰라요 아이들. 근데 그게 참 지금 이 세 학교를 핵심적인 게 저는 그게 남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신문 만들어 이렇게 알겠다 이제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은요 그 청소년 기자단 공주중학교 아이들이 기자단이 청와대 체험을 갔는데요. 그때 그 대변인이 공주의 박수현 대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동네 사람 애들 온다니까 그 출입 기자단을 쫙 놓고 이제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든가가 막 저기 했을 때요. 이 이슈가.
애들이 막 그걸 집중 공격으로 질문을 하니까 박수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고 저기 여기 보면 이 저쪽 서 있는 분들이 출입 기자단들이에요. 근데 저쪽을 이 출입 기자단을 바라보면서 기자님들 얘네들 질문이 기자님들 질문보다 더 좋습니다. 신선하고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막 동아일보 이런 데서 막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들 인터뷰하는 하고. 그래서 이 남학생들인데 남학생들 글쓰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학기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그 휴대폰 갖고 시장 찾아가서 해오고 막 교장실 들어오고 아마 이 공주중학교에서 한 것은 이따 유튜브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요 아이들이 그 인터뷰하는 과정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결과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신문도 내용은 아마 여기 또 몇 개 있는데 이거보다는 공주중학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이게 정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지금 새로운 세상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걸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내가 잘했구나 이런 것은 뭐냐면 아마 이 기자단을 지도한 선생님들은 이번에 동영상 만들고 이 온라인 교육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때 이 기자단 했던 아이들은 아마도 이번 온라인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응을 빨리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이 계속 변화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들을 보고 우리가 가르칠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후 이 학생들이 20년, 30년, 40년에 자라나 성장하고 살아나가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늘 그런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이것도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 그때 기자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요.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거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너희들 때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늘 미래지향적인 걸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워낙 이 시대가 변화가 빠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기성인들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장윤래 김대영 의원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확 박혀 있습니다. 저 또 한 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문 교육장님의 주제 발제가 있었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 진행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진행해 주시죠. 예, 저희가 오늘 그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에서 행복주택 기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져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건데 오늘 기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라서 의원님들이 지금 바삐 지금 또 가시느라고 자리를 비웠고 미안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시간을 좀 되도록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신문이나 이런 지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정의순 장학사님, 네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혁신과 자유학기 담당 장학사 정희순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기도 해서 담당 장학사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토론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유학년제와 미디어죠. 근데 미디어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유학년제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시겠지만
네,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은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김대영 의원님이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자유학년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거 자유학년제 대략적인 설명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는데요.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안 봐요.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목적은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요.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자유학기입니다. 자유학기가 도입될 시기가 바로 2012년도인데요. 2012년도 시대적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012년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였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와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최하위였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가출, 그다음 자살 등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점점점 가속화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생각이 좀 팽배해져서 그런 상황에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남은 자유학기제는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연구학교 형태로 도입이 됐고요. 충남은 그때 당시 3개 학교, 연구학교가 운영을 했고 2014년도는 42%의 희망학교가 운영을 했고요. 2015년에는 77%의 희망학교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자유학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학기가 운영을 해보니 만족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를 한 학기가 아니라 한 학기를 더 연장한, 즉 1년을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를 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때 2017년도에 설문조사, 의견 수렴 그 절차를 거쳐서 이 자유학년제를 2018년도에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2018년도에 95.2%의 학교가 중학교 1년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전면 다 시행해도 되겠다 싶어서 2019년에는 충남 100% 전면 시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70%의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했고 그리고 올해는 전국 96%의 학교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전국 100%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100%에 가까운 학교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는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니라 1학년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말합니다. 주로 오전에는 일반 교과 10개 교과가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오후에 5, 6, 7교시 오후에 이 4가지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4가지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그다음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인데요. 생소하시죠?
근데 용어 보시면 대충 이게 어떤 활동이라는 걸 아실 텐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는 활동은 바로 주제 선택 활동입니다. 바로 이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 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선택 활동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일반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예요. 그 국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주제를 정해서 17시간, 한 학기에 17시간 그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주제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자를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를 내려서 국어와 사회를 내려서 드라마와 사회, 기술을 내려서 3D 프린터, 미술을 내려서 웹툰 이런 식으로 그 교과와 관련된 주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셔요. 이상 운영 체제에 대해서 그냥 큰 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충남형 자유학년제. 그럼 자유학년제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는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자유학기를 운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아요. 자유학기 그 체제가 교육과정과 4가지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것이 다 같아요. 하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고 강조점이죠. 방점을 두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는 그 시도 특색에 맞는 그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도 서울형 자유학년제, 강원도형 자유학년제, 우리 충남은 충남형 자유학년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불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자유학년제란 저희는 다른 17개 시도와는 다른 형태인데요. 아주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국 유일해요. 충남형 자유학년제란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1학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사전경험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초등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계한다. 그래서 연계학기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은 고등학교에 진로가 녹아있는 활동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고등 자유학기를 운영해서 중학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초중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우리 자유학년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좀 호응도가 높습니다. 충남형 자유학년제 세부 계획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책자 드린 줄 알았는데 그 책자에도 있습니다. 이상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유학년제와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휴대폰 보급이 아주 저연령화돼 있죠.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도 많지는 않지만 봤는데요. 그리고 1인 미디어 확산 등 그 미디어 환경이 아주 급변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의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었고 그리고 더욱이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학교가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미디어 활용과 교육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역청과 이 부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교과라는 게 필수 교과로 신설은 됐지만 지금까지는 독립된 교과가 없었습니다. 독립된 교과가 없었고 몇 개 소수 교과, 국어, 기술, 사회 이런 소수 교과에서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 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선생님들 재량이라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체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이 미디어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봉사, 진로인데요. 이 중에 자율활동 영역에 창의 주제 활동 영역이 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없고요. 그 시간보다는 조금 활성화된 것이 동아리 활동이에요. 바로 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미디어 관련 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학교 신문 제작반, 신문 읽기반 이런 동아리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경우는 바로 얘입니다. 자유학교 활동입니다. 이게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교 활동 중에서도 실은 주제선택 활동이에요. 주제선택 활동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관과 좀 위탁해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느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실까 해서 제가 실은 계획서를 다 다운받아서 좀 몇 개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속 영어와 친해지기, 이제 과목은 좀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영어, 사회, 국어인데요. 미디어 속 영어와 친해지기, 그 다음에 매체로 배우는 언어와 시, 국어,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연극, 뭐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좀 가능한 이유는 일단은 주제선택 활동으로 시간을 만들기가 쉬워요.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편성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 자유학기 예산이라고 해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학교에 교부를 하는데 좀 충분합니다. 이런 걸 운영하기에.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자유학기 초창기부터 좀 위탁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점점 안정화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실은 이 미디어 교육이 어떤 한 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는 부분적인 한 학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미디어 교육이 초중고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실은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실은 미디어 담당 장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혹시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건의를 강력히 할 생각입니다. 이상 학교 현장에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현황 좀 미미해요. 1학년만 빼놓고는 좀 미미한 상황이라 좀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현 학교 상황에 맞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건의라고 할까요? 제 생각을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 미디어 교육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 교육 관련 시설도 없고요. 자료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싶어도 그에 따른 수업 과정안, 뭐 학습 자료 이런 자료가 좀 미비해요. 그래서 교과나 주로 이제 창체 활동 시간에 가능한 수업 자료가 개발되어져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죠?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미디어 선택 과목을 좀 개설해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디어 공간 조성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그것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되겠다,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디어 관련 교사 맞춤형 연수, 그리고 교사 중심 이제 초창기니까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시스템 체계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구축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근에 그 미디어 시스템이 실은 있어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우리 학교에서 신청해서 실은 대전에 있어요.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서 또 거기 이제 수용 인원도 적고 일단은 충남은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멀어서요. 그래서 어제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님이 바뀌셨다고 이렇게 들러주셨는데 물어보니까 활용도는 많지는 않지만 실은 대전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8개가 있고요. 올해 개통하는 데가 2군데나 있어서 10개가 있는데요. 우리 충남 근처 대전, 세종 충북이 이번에 개통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 충북 세종, 충북, 대전 우리 인근은 다 있잖아요. 충남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남도 지어달라고 했는데요, 의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설도 다 있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1시간용 수업이 아니라 뭐 15시간, 17시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외부 기관과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미디어 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 혁신 지금 한참 그 인기인데요. 공간 혁신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미디어 공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 3가지 말씀을 끝으로 제 의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우리 나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감의 가치도 알고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옳은 방향이고요. 저희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참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나 공동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그런 대책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희순 장학사님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그 자유학년제 나갈 길과 그 충남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에 관한 현안 문제 그리고 미디어 관련 시설, 교육자, 학생들의 미디어 활동 역량 강화 부분까지 골고루 짚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촉박합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이제 그렇다고 뭐 꼭 제한된 건 아니지만은 조금 토론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세종연구원 한상원 책임연구원님께서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 사회 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상원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 출연하는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고요. 광역단체마다. 그래서 이제 충남발전연구원 이제 있었고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이었는데 이름을 이제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문화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공 공부는 언론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교육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원래부터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이제 배울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저도 자료집이 이제 배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이 토론문은 이게 약간 학술적인 거고 사실은 지금 이제 학술지 투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표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이제 자료집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받으셔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이제 전에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요. 이제 대전의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학교 뉴스 제작 프로그램, 학교 뉴스 제작 경진 대회라는 걸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말에 했던 그 학교 뉴스 제작 경진 대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
설문을 받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인터뷰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주제가 이제 자유학년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환기가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여기에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 미디어 교육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으로는 이제 느껴지지만 이게 또 학술적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고자 저희가 이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정밀한 형태의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가를 쭉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쭉 이제 뭐 자료집에 33페이지부터 이제 주요한 표들만 이제 저희가 좀 적시를 했고요. 그걸 보니까 그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이제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대전 지역과 세종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 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남에 없죠. 근데 그게 미디어 센터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또 영화진흥위원회 쪽에서 또 만드는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천안시에 그 비체라고 하는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근데 약간의 그 지향점이 다르고 이 학교 뉴스라든가 또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좀 더 가깝고 대전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지금 현재는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한 학생들과 그다음 안 한 학생들 간에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당연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좀 더 미디어에 관심이 많겠죠. 근데 많은데 그걸 보니까 특히 이제 미디어라고 했을 때 신문도 있지만 방송도 있고 또 요즘은 SNS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 미디어들에 대해서 각각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실제로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또 뭐 방송에서도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계속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빈도가 또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유형분류를 했을 때는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또래 집단들 또 이제 부모 이런 이제 뭐 같은 인간관계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고 같은 미디어를 통해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대인 관계가 좀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뭐 이제 평균 비교를 해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상당히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미디어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정보 제공자들 뭐 유형 이런 걸 분류하려고 하고 또 뭐 이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정보된 뭐 뉴스 같은 경우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를 자꾸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이런 비판적인 이해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 의식을 갖다 보면 우리 흔히 그냥 우리 미디어 다 뉴스 뭐 신문 방송 다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을 오히려 미디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신뢰감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인 관심도 높아집니다. 정치적인 관심이라는 것이 뭐 당장에 뭐 집회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걸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으면 그런 정치인들을 후원한다든가 그런 의사가 나중에라도 있다. 나는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해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좀 더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그러려면 그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더 정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관계를 해봤더니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더 중요한가 해서 계속 대입을 해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영향관계가 -1에서 1 사이에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아주 부정적인 나쁜 영향관계고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영향관계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이제 수업할 때의 의견을 더 활발하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의 요인들은 원래 이제 미디어 교육을 받지 않은 형태죠.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좋습니다. 좋은데 뭐
이제 399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4에 가까운 그러니까 플러스 1에 가까우면 완전히 100% 영향력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플러스 4 정도 상당히 높은 영향 관계를 갖는데 여기에다가 점점점 미디어 교육의 요소들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미디어에서 비판적 이해하고 특히 미디어로 사회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높아질수록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높아질수록 거의 뭐 0.47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영향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아지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10명만 그 중에서 특히 더 참여를 열심히 한 10명을 대상으로 길게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그렇게 좋습니까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요. 어린 청소년들이 정말 미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미디어에 종사하고 싶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다가 아니라 스스로 내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미디어 센터의 교육 같은 경우는 미디어 전문가들, 언론사의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받으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술력도 좋아지지만 기사 작성 능력이라든가 이런 기술력도 좋아지지만 이게 뿌듯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문가에게 내가 상담을 받는구나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점점 이제 그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협업을 하게 됩니다. 공동 뉴스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팀워크가 좋아지면서 갈등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 그래서 정말 미디어 교육이란 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하시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뭐 제가 오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현업 언론 종사자들 분들과 많은 그 아주 그런 구체적이고 그 밀착된 그런 이제 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미디어 센터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충남도 학생들도 이제 계룡시 뭐 많은 청소년들이 더 이제 좀 밝고 이렇게 아주 그 미래에 대한 설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한성원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우리 그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미디어 리더러시를 가지기 위해 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은 코리아 플러스 방송 장영래 대표님께서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용과 마인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잠깐 장영래입니다. 그 우리 텍스트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글 휴대폰 들어가지고요. 구글 코리아 플러스 검색하시면 우리 텍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코리아 플러스 검색하셔서 보면 지금 발표 내용들이 그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미디어 교육을 실제 현장에 가서 교과 과정 안에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그걸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표현 영역, 말하기와 글쓰기 영역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소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한 문장으로 글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 기사 작성하기를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육 과정은 이제 저희들 언론사에 근무를 하면 정치행정부 기자, 경제산업부 기자, 교육과학부 기자, 사회문화부 기자를 다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모둠으로 나눠서 그런 모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가장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그때 그 전자신문에 근무를 하면서 전자통신연구소에 제가 출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조선일보하고 전자신문하고 똑같은 페이지에 100페이지 그 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ICT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돈이죠. 그 우리나라가 그래서 고민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 언론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인적 재산이거든요. 기자들. 그리고 학교가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고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이고 그 교실 안에 그 학습자와 그 이제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전달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얼마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 것 같다 해서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쭉 해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우리 이 신문사에서 적용을 해서 인터넷 신문과 그리고 신문 그리고 인터넷 방송으로 해서 그 공교육 시스템을 도울 수 있는 아까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들이 해야 되는 건 기록 문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인터넷과 신문과 방송을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안에 유용한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영련의 미디어 프로그램 활용과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우리 장영래 대표님께 고맙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이렇게 흥미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게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은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재밌는 지금 주제거리가 많은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발표를 못 하시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좀 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평생학습지원센터 청강로 이사장님께서 미디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 교육 미디어 활성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오늘 오붓하게 모였는데 참 귀하신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교육장님이신 걸로 아는데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끝까지 제가 뭐 미디어에 어제 오늘 내일을 하려면 4시간 주셔야 돼. 그건 안 되고 짧게 할게요. 짧게. 이제 12시 되면 딱 식사하셔야 되잖아. 앞으로도 조금 남았는데 순서가. 저는 그 2004년도였었네요. 막내를 이제 출가시키고 아들은 미국의 워싱턴으로 가서 지금 방송국 기자입니다. 언론학을 한국에서 했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을 할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마감을 해야 되겠다. 마감이라는 게 뭔가 내가 공부하기보다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박사 10개를 가져도 나이 들면 죽으면 박사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될 나이가 있고 내가 공부한 것을 가르쳐야 될 나이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 가서 삽니다. 미국에서 초중교 다 다녀요. 난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손바닥같이 알아요. 미국의 학교도 많이 가보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교육학은 우리나라의 교육학은 창시자가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분이 일찍이 미국에서 우리 국민은 양반 자제 2%에서 3%만 책을 보는데 미국은 가보니까 온 국민이 다 공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부라는 말이 없었을 적에 학무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무국장이 됩니다. 나는 월남 이상재 선생 전기를 5권짜리를 내가 책을 쓴 게 한 100권 됩니다. 지금 시중에 팔리는 게 한 20여 권 될 거예요. 이번 7월에도 600쪽짜리 책이 하나 나옵니다.
얼씨구나 결의얼 이런 책인데 얼씨구나가 춤추는 말이 아니에요. 얼의 씨앗이로구나. 아이고 얼씨. 이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얼씨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쓰면서 종이신문, 종이책, 서점, 출판사가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그 파주 출판단지에 그 많은 엄청난 출판사들이 우리 회사만 해도 한국학술정보라고 400명에서 500명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정을 보면 수필, 소설 다 틀려요. 나는 역사서를 쓰니까 역사 전공자가 교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 부인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성황후 하면 황후라고 하면은 한 분이지만 왕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현종애비도 왕후예요. 이런 식으로 책이 사양길에 가니까 바로 눈뜬 게 뭐냐 하면 어떤 세월이 올 것인가. 문명은 계속 발전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책으로 올라온 게 뭐겠습니까? 이 영상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여러분 에디슨 알잖아요. 에디슨 한 사람의 발명이 75억 몇백억이 살아가는 전기, 그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나는 연필 깎아서 그것도 어려운 시절에 붓글씨 쓰던 그런 시절에 이제 뭐 지나가서 한 70년 넘었는데 싹 생각해 보면 세상이 7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고속으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미디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일당 100이 아니라 100만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 들여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10만 명이 보면 10원짜리입니다. 10원에 만드는 거예요. 책을 한 권 만들면 여러분이 일일이 돈을 줘야 사잖아. 영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영상을 배우고 싶어서 15년여 전에 아들은 방송국에 다니지만 걔는 개대로 바쁘고 그러면 또 미국에 있고 워싱턴에 있고 그런데 문명은 책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눈에 보입니다. 영상을요 방송국에 질문해서 배울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카메라들이 지금 7대인가 6대인가가 보이는데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15명에서 20명이 필요합니다. 드라마든 무엇이든 끝나고 나면 그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출연 제작자들 이름이 쪼르륵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대화드라마는 500명까지 나옵니다만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엑스트라가 400~500명씩 있어야 대화드라마가 되니까. 오방간다라고 하는 거 작년엔가 했던 거 100주년 때 그것이 120명이 제작자입니다. 그 상상이 가요? 내가 그거 쉬어보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젊은 스타 누구요? 그 도우라고 했던 거 120명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하나 만들려면 몇백억은 기본이고 1조까지도 들어갑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야만 꼭 되는가? 혼자서 할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문명을 알아야 됩니다. 문명을 알려면은 우선은 말보다 듣는 게 먼저예요.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말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이 제일 먼저 나왔죠. 돌비에 새기다가 그러다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아닙니까? 세계의 글자가 가진 나라가 한글은요.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데 세종대왕은 500년 만에 빛을 봅니다. 여러분 일본 자판이나 중국 자판 치다가 한국 자판 여러분 안 쳐봤으니까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데 한국 자판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이 글자가요. 한글이 그게 그렇게 좋은 글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서 이제 지구촌에 그게 영어를 뛰어넘은 날이 내 다음 세대는 올 거다. 그러니까 영상을 알으려면 이 문명 발달을 좀 알아야 돼요. 영상을 만들려면 우선 기획자가 있어야 되죠. 작가가. 그리고 카메라 사진 찍는 영상 찍는 것 카메라만 배우는 것도요.
몇 년씩 배워야 배웁니다. 그 카메라가 시계를 보면 돼요. 12시각, 6시각, 3시각 다 각이 있고 그 줌이 거리가 있고 카메라로부터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양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다 찍는다고 하죠. 그거는 유치원생도 찍습니다. 그렇게 찍는 것하고 제법 찍으려면 학교가 뭘 하려면 학교에 지금 영상 시설 막 급하게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영래 대표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나 혼자 짝사랑 일망정 사랑하는가 몰라요. 저 양반 교육 마인드가 아까 뭐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나도 하다가 말아야 돼 이제. 나도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내 저 양반 뭐 썼지 그때 프로그램이 마인드맵 하는 것을 10여 년 전에 내가 저걸 하도 신기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학교에서. 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말하기, 글쓰기, 영상 제작하기를 8년째 하고 13년도부터니까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 취임할 적에 3학년, 4학년 내 제자들이 취임식 사회를 봤어요. 최교신 취임식 하면 나와요. 3학년, 4학년 남녀아이 내 제자들이 그 사회를 1시간 반을 봤어요. 말요. 내가 가르친 애들 보니까 야 이거 인물이 따로 없어. 그냥 옆에 있는 애 끌어다가 어른은 어려워요. 어린이들은 하얀 종이라 끌어다가 가르치면 자전거 끌고 다니다 보면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글쓰기도 그렇고 그게 맹모 삼천지교예요. 최고의 교육 방법은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느냐. 그러니까 영상 잘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요합니다만 100만 명이 10만 명이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유독 영상, 유익 영상.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것만 못한 영상. 영상 인문학이라고 이제 새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영상 인문학을 모르면 영상 왜 만드냐? 우리는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살다가 가느냐? 살다가 가는 그러면서 뭘 했느냐? 다 불질러 버리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끝내라고? 끝내라면 끝내야지. 언제 또 뵐게요. 오늘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뵙고 저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다음 분이 5분 남네. 그 다음 분은 네. 10분 하십시오. 우리 청강로 이사장님께서 우리 특히 학생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경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청강로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누구지? 그 아까 이상재 선생님이 서천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 스승님이십니다. 예, 우리 충청도 분입니다. 이상재 선생님. 예. 우리 충청도에 인물들이 참 많으셔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안타깝고 우리 여기 대전, 공주, 우리 여기 논산, 계룡 뭐 이런 데 주변에 살면서 계룡산 와보신 분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리고 우리 공주 부여 얼마나 좋은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자면 맨날 불국사 가고 뭐 강원도 가고 이러는데 우리 공주 부여만 한 데도 없어요. 사실 우리 등잔 밑이어도 없다고 우리 거는 모르면서 남의 것만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사장님 고맙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토론자는 계룡시에서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해주시는 저희 윤재원 의원님께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룡시 시의원 윤재은입니다. 오늘 또 계룡시에서 의정 토론회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충남 도의회 또 도의회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건 제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의원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제가 장영래 대표님을 알게 돼서 또 이런 또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전공자이고 또 실무자이시기다 보니까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대영 의원님께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건데요. 짧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구성하는 핵심은 그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입니다. 인터넷과 신문, 영상 미디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문에서 인터넷, 이제는 영상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켓 4.0 시대에 맞는 맞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그 새로운 툴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케이션 분야인데요. 그 듣기와 읽기, 말하기, 쓰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이제 도구입니다. 이에 앞서 그 앞에 말하는 이 듣기와 읽기, 듣기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중요한 그 행위라면, 그 뒤에 말하는 말하기와 쓰기는 그 메시지 전달의 행위인 것이죠. 이 듣기와 말하기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리는 말, 즉 구어 커뮤니케이션인 반면에 그 읽기와 쓰기는 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미디어 분류를 하면은 그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교육과 과학, 그다음 사회, 문화, 요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시대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그 관습이 따로 있는가라는 문제를 그 미디어 균형에 잡힌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교육과 과학, 그다음에 사회, 문화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을 네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게 되면 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정보통신 기술, 그 ICT 산업 발달을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은 그 제품 중심, 그 마켓 1.0이라는 그 고객 중심으로 또는 또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전환돼가는 그 시장의 변화를 통찰해 왔고, 그 마켓 4.0이라는 그 필립 코틀러가 얘기하는 그냥 광범위하게 변화한 디지털 경제의 그 지형과 특성을 한 번에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 제공, 즉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를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의 분류,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교육과 과학, 사회, 문화의 분류를 그 텍스트와 이미지, 또 영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는 그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인터넷과 신문, 이러한 인터넷 방송은 또 유효한 그 미디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짧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 시간 너무 짧게 쓰셔서 고맙고요. 이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원래 이제 이거 토론을 하다 보면 또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학생들 자유학년제와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여기 계신 전문가들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한두 번 받고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젊으신 우리 학부형들 안 계신가요 여기?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마스크 안 써도 요즘은 다 젊게 보여가지고 누가 초등학생 부모인지 대학생 부모인지 손자 있는 부모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요새는 너무 다 젊으셔가지고.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이 토론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열정적인 토론해 주신 그 서정민 교육장님, 그다음에 정희순 장학사님, 그리고 장영래 대표님, 한성은 박사님, 청강리 사장님, 윤재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펜이 총보다 무섭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는 뭐 거의 미디어 하면 종이로 된 활자신문 거기다 누가 쓰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가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라도 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흥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손가락 하나의 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잘 활용돼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또 토론자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 너무 고맙고요.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잘들 돌아가시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문자로 지금 다 넣어드렸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링크를 찍으시면 링크하시면 거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토론자분들 전화번호를 좀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자료를 좀 받으셔서 우리 학교나 우리 학생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에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적극 정책에 활용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문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이 낳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로 까는 문제 뭐 별이 별게 다 있는데 우리 청소년 예산이 가장 적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아유, 내가 이런 목소리 냈다가 우리 아이한테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예, 선생님한테도 좋고 우리 교육청에도 좋고 우리 충청남도에도 좋고 각 시군에도 좋고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목소리를 누가 내줘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그럴 힘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꼭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고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